안녕하십니까. 며칠 전부터 굉장히 날씨가 더운데요. 좀 습도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좀 시원하게 잘 좀 지내시고. 여기 이제 그늘이에요. 여기가 LH 공사인데 전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이렇게 찍으니까 익숙해지고 편해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허화실에 대해서 이렇게 찍었는데 조회수가 뭐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더 떨어지더라고요. 개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제목이라든지 이런 데 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따분하고 좀 어렵고 이런 내용들은 좀 안 보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통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 전에 이제 찍었던 거, 그 좀, 원래 제목은 이제 쌍절곤의 문제점이에요. 근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문제점은 이렇게 크게 보면 이런 거죠. 이게 두 이의 창과 그칠지, 무술이 가지고 있는 본래 뜻에서 벗어나게 된 부분을 건드는 거예요. 많이 벗어난 부분. 그래서 원래 본질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그냥 조금씩 파생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 시대적으로 괜찮은데, 아예 본질을 건드려서 다른 쪽으로 방향이 나가는 것은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본질이 없어요. 맛이 없는 거죠. 그 부분을 이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두 사람에서 시작하는 거죠. 상대, 가만히 있는 로봇가 아니라 인격체를 가진 움직이는 상대, 그 상대와 대결하는 거, 거기서 만들어진 기술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허화실 얘기를 하고 나서 제가 집에 누워 있는데 이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정확하게는 아닌데 그 개념만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요,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들 싸다구를 많이 쳤어요. 폭력교사도 많았죠. 근데 그게 그냥 시대적이었기 때문에 뭐 지금 40, 50대들, 60대들 이상 뭐 다 기억하실 거예요. 엄청 맞았잖아요. 빠따로 그 봉걸레 자루로 엉덩이도 많이 맞고, 뭐 손바닥은 양반이죠. 뭐 싸다구를 많이 치는데 꼭 여기를 이렇게 막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쳐요. 그러면은 애들 표정 보면 재밌죠. 이렇게 쳐서 이렇게 때리려고 딱 하면은 여기 눈이 안 맞으려고 까맣다 막 떴다가 막 안 맞고 싶으니까 이렇게 하죠. 그럼 여지없이 그냥 막 강 스매싱으로 내려치죠. 배구 선수 아니어서 다행인데 아무튼 그렇게 많이 맞았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다 이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루는 막 치다가 딱 이 잡은 손, 이렇게 딱 치려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잡은 손으로 탁 쳐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이쪽 때릴 줄 알았는데 이쪽 맞으니까 갑자기 막 어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라는 거죠. 맞으면서도 이게 뭐지? 어디서 날라온 거지? 네? 이게 뭐 간단한 얘기지만 이게 허와 실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손이 실인데 이걸로 이제 허를 주고 사실은 실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허수가 돼버린 거죠. 이게 바로 허와 실이에요. 쉽게 이해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럼 이 그 동작에서는 뭐 오른발 칠래다 오른손 친다, 오른쪽 칠래다 왼쪽 친다, 위 칠래다 아래 친다, 동작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이지만 요거 개념을 조금 확장해 볼게요. 확장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전투가 있고 전쟁이 있어요. 전쟁은 아주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전쟁에 수를 쓰는 장군이나 아니면 책사들은 부분적인 전투에서는 그냥 져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의를 보니까, 대마를 보는 거죠.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몇 개 잽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적들이 심취해 있으면 뭐 인천 상륙작전 같이 오른쪽 살짝 쳤다가 글로 몰리면 이제 주 공격을 해서 완전히 다 먹어버리자. 요런 게 이제 전략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겨루기 상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단순한 뭐 이럴래다 치고 이렇게 할래다 치고 요 정도 속이는 거는
굉장히 작은 결과적이고 부분적인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겨루기 상황에서 내가 상대한테 약점을 일부러 드러내주는 게 있어요. 계속 같은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킥복싱에서 원투 로우킥, 원투 로우킥, 이것을 한 3번, 4번, 5번, 10번 했다고 해봐요. 그럼 이 사람은 원투 치면 로우킥 나오는 게 거의 습관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사람을 그렇게 인식을 해요. 파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원투 치고 다시 주먹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카운터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얼마나 완벽하게 속여 놓느냐, 이런 게 전략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전체적인 겨루기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약점을 드러내주고 걸로 오게 한 다음에 거기서 조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 되는 거죠. 자, 또 정말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사기꾼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사기꾼이 막 인상 더럽고 또 막 속이게 생겼고 거짓말 잘하고 그러면 사기 잘 안 당해요. 사람들 똑똑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기꾼들은 이 전략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은행원이 은행 돈을 이제 훔쳐가지고 해외로 떴는데, 이거를 10년 동안 교육을 한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가서 성실하게 일을 해요. 우수사원이에요. 근데 야는 마치 무술처럼 목표는 분명했어요. 뭐냐면 사기예요. 그 돈을 10억을 뺐자. 그러니까 계획을 그냥 짧게 세운 게 아니라 10년으로 장기적인 아주 큰 계획을 세운 거죠. 그래서 성실하고 약속 계속 잘 지키고 지각 그런 거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을 우수사원으로 뽑고 또 인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완전히 믿는 거죠, 이제. 그래서 완전히 믿고 맡기고 비밀번호 다 알려주고 이렇게 관리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의 그 전략대로 결국은 돈을 빼서 사기쳐서 외국으로 뜨는 거죠. 큰 도둑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아마 주변에 있는 사기당한 사람들도 보면 사기꾼인지 알면 절대 안 당하죠. 완전히 속이는 겁니다. 완전 허수처럼 저번에 설명드렸던. 그러니까 무술에서도 내가 얼마나 연기를 죄송합니다. 진짜 때릴 것처럼, 그리고 나도 실제로 진짜 때리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얼마나 이렇게 잘 속이느냐가 상대를 제대로 유도해내는 어떤 키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또 그런 것들이 큰 전략 안에서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몇 대 맞더라도 상대를 완전히 유도해서 들어오는 상대를 카운터로 보내기 위해서 자꾸 내 약한 모습을 보이거나 내 기술을 억지로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허허실실권법. 또 옛날에 취권들 막 술 취해서 약해 보이는 척 하다가 그냥 때려버리는, 팍 들어가죠. 그러면 놀랄 거 아닙니까? 이게 약하고 그냥 빈자리가 엄청 많은 줄 알았더니 거기로 들어갔다가 이제 당하는 거죠. 이제 이게 겨루기상에서 전략이 되는 거예요. 실사회에서는 그렇게 이게 물론 속임수로 예는 드렸지만, 어떤 전쟁 같은 거에서 상대편 나라를 그냥 아예 속이는, 어떻게 보면 속임수지만 어떻게 보면 전략이 되는 거죠. 승리하기 위한 전법, 전쟁의 그런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 네,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술을 통해서, 무술이 두드러 패고 이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기 삶의 각자의 영역에서 그 큰 걸림돌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 그 다음에 속임 동작으로 상대를 유도해 놓고 자기가 원하는 타격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술에서 삶으로 연관이 되는 이런 교육, 이런 훈련, 이런 수련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